알쏭달쏭 노무 이슈 5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농법의 YJ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농무법인 KS의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박사님 오늘 주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난해한 용어도 좀 나올 수도 있는데 되게 현실적이고 진짜 왔다 갔다 절체절명의 법 적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요. 최근에 이제 뭐 두 개의 기업인데 뭐 다국적 기업 계열사들로 알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요게 말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활동 단위로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요 대법원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대법원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는 국내 사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명 이상 사업장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해당 판결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두 개의 사안인데요. 먼저 그 경제 활동 단위로 이제 판단한 그 사안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행사 비코트립이라는 이런 회사가 있고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지난 10월 25일 날 원고 패소, 이제 비코트립 회사가 원고가 되는데요. 원고 패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시 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조직이 있을 때 사업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두고 별도의 기준점을 이번에 내놓았는데요. 대법원은 단순한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간의 일반적인 지배, 종속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의 일체성,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영 목표나 사업 활동이 사실상 동일하면 법인격이 다른 조직이더라도 같은 사업장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뭐 실무에서도 노무사 업무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자주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사는 5명 넘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게 바로 지금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그렇죠. 경제적 활동 단위니까 합쳐. 우린 5명 이상으로 판단할 거야. 되게 민감한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해고 못 하거든. 연차도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기업 간 경영상의 일체성,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거 법이 없어. 이거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 도대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예, 이번에 이제 대법원이 새롭게 조금 이제 판단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별 사정 여부는 업무 종류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그리고 장소의 동일성, 그리고 업무 지시와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등 인사노무 관리의 통일적인 행사 여부, 사업 활동 내용이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서 결합해서 인적, 물적 조직과 재무, 회계가 밀접하게 운영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해야 하는지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기준을 세웠습니다. 즉, 해당 기준에 포함될 경우 독립된 사업체가 아니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결국은 이 경제적, 사회적, 어떤 실질적 동일성,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좀 그렇습니다.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시는 인사 관리자님들께서는 요 사항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저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 B라는 외국계 기업, 호텔 판매업이더라고요. 여기 두 계열사, 즉 B사의 한국 영업소가 있고 비코트립이라는, 저 처음에 비트코인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야. 비코트립 여행사 느낌이죠. 비코트립이라는 한국 회사가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 두 개의 계열사가 한 공간에서 그렇죠. 같은 업무를 이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비코트립과 B사는 2018년 11월에 호주에 본사를 둔 디지털 관광업체의 계열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B사 한국 영업소는 2019년 3월부터 비코트립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는데요. 그런데 비코트립 회계 담당자 A씨가 2020년 10월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두고 다뤄졌습니다. 즉 비코트립과 B사 한국 영업소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A씨 해고 무렵 비코트립의 직원은 3명, B사 한국 영업소 직원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명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이 될까 아니면 이제 3명으로 볼까? 요게 문제가 당연히 됐던 회사에서는 3명이다. 거죠. 그렇죠. 근로자는 9명이다. 한 건데, 일단 노동위원회에서 보통 라운드를 1라운드 뛰지 않습니까? 예. 1, 2라운드. 노동위원회 판단은 어땠을까요? 노동위원회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요, A씨 퇴직일 전 1개월 동안 비코트립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중노위는 비코트립과 비사 한국영업소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두 회사의 상시근로자들을 합산하면 5명 이상이 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초심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폐업 상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엇갈렸다. 노동위원회, 진노위, 중노위 간에도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법원에서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예, 법원에서는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1심은 비코트립과 비사 한국영업소가 독립된 법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하나다. 보고 네. 근로기준법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심도 사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그 법리를 구체화했는데요. 대법원은 비코트립과 비사 한국영업소의 직원들이 하나의 사무실에서 구분 없이 협업원점을 동일한 사업장에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A씨가 속한 재경팀 직원들이 비사의 한국영업소의 회계 업무를 일부 분담했고 비사 한국영업소가 비코트립의 업무상 갈등에 조사를 진행하는 등 인사, 노무관리도 담당하는 등 별개 법인이지만 같은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즉 비사 한국영업소 관리자는 A씨 승진 휴직에 대해서 직접 승인하는 등 노무에 관한 결정 권한도 행사했는데요. 결국 두 회사의 인적, 물적 조직이 통합돼서 실질적으로 통일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서 상당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다는 것인데 이를 토대로 경영상 이유로 한 이러한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리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대법원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사내 하도급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같은 공간에서 일하다 보니까 도급 아니야? 근로관계 있어.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 그런 느낌도 있고 사실 이게 외국계 법인의 문제지만은 국내 법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법원이 같은 날 외국계 기업의 계열사 직원인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안이 있던데요. 이 사건과 어떻게 다를까요? 예. 25일 날 같은 날에 사안이 이제 2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자동차 서비스 관련 외국 회사인 D사가 한국 영업소 직원 C가 이제 그 원고인데요. 업무 능력 결여를 이유로서 2020년 4월 계약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각을 했는데요. 소송에서도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외국에 있는 본사 직원 수까지 합해 5명 이상 사업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결론만 놓고 보면 아까 전자 설명의 사건과는 완전 반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대법원이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한 이제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대법원은 외국 회사의 국내 활동 시 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국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D사는 아태 지역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 한국에 직원 1명만을 뒀는데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관해서 비코트립 사건과는 다른 판단이 나온 데는 국내 상시 근로자 수가 C 이제 원고죠. 1명밖에 없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한민국, 즉 국내에 있는 사업의 그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의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므로 외국 직원 수까지 합해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근로기준법 11조가 이게 또 적용 범위, 그렇습니다. 지역, 속지주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별개의 법인격이 다른 회사지만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 말이 좀 어렵네요.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다면 같은 거다. 그래서 6 플러스 3, 9. 네. 뭐 이런 거라면, 두 번째 사건은 외국계 회사의 국내 활동 시 상시 근로자 수는 국내 근로자 수로
기준으로 판단한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시청하시는 기업 중에서 외국계 기업이 있으시다라면 조금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계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